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생생업 상담소 용쌤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꼭 신고합시다. 고자질에 대한 오해에 대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고자질입니다. 고자질이라는 것은 남의 허물이나 비밀을 몰래 일러 바치는 짓, 이렇게 국어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그 임금이 살았지 않습니까? 궁에 살면서 이제 같이 해야 되는 일꾼들, 쉽게 말하면 내관들이 필요했는데, 처음부터 이게 내관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경비 또는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그 일꾼들이 필요했는데, 일반 남자들이 보니까 그 궁녀들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순간부터는 일반인들은 받지 않고 고자, 즉 이제 내시가 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환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궁에서 이제 생활하게 하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 환관 또는 이제 내시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관들이 임금 옆에서 늘 붙어 있으면서 어떤 뭐 비서 역할, 지금 같으면 비서 역할을 하면서 어떤 각종 정보, 또 이제 유언비어 이런 것들을 그 임금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 정보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보를 잘 전달해주고 어떤 소문이나 이런 것을 전달해주는 것은 좋은데, 뭐 내관들도 결론은 또 인간이고 또 자기 어떤 정치적인 뭐 목적 또는 야망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임금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하고 정치가 다르게 생각하면 그 다른 것들을 반대로 이제 돌려서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임금의 어떤 귀와 눈을 속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생겨난 게 바로 내관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일컫게 되는 그 말이 바로 고자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자질, 그러면 저희가 나쁜 어떤 그 의미로서 이렇게 써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이걸 이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걸 신고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제 선생님한테 고자질해, 이렇게 해서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신고하는 걸 못하게끔 막게 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어떤 신고를 못하게 하는 저열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바로 이 고자질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걸 프레임을 씌워요. 이게 엄청 잘 먹힙니다. 이 왜 잘 먹히냐? 청소년 시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또래 문화의 인정 욕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이라는 표입니다. 여기 보면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 시기에 소년기,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정의 욕구, 특히 소속된 집단 또는 문화에 대한 인정 욕구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게 우리들이 주로 생각하는 어떤 학창 시절이 주로 이 시기에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부모 세대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너 왜 그거 신고 안 했어? 물어보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고자질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왠지 고자질을 하면 친구들로부터 또래 문화로부터 어떤 고립을 될 것 같은, 고립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의 어떤 피해자인데, 그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뭘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자질에 대한 또래 문화의 또래의 어떤 인정에서 이렇게 벗어난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질 프레임을 계속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죠. 너무나 잘 먹혀요, 이것이.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 신고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바로 이 고자질 프레임이 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교내에서 권력 또는 힘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뭐 등치가 큰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좋다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하고 친하다든지, 뭐 친구들이 많다든지, 뭐 운동을 잘한다든지, 공부를 잘한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친구들보다 우월한 점이 있고요. 그걸 또 우월함을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잘못된 행동으로 나왔을 때 이걸 고쳐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취해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기가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한번 학교 폭력의 어떤 했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더 자주 반복으로, 그리고 더 강한 학교 폭력 유형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작은 걸 했는데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때 그 다음부터는 쟤는 신고하는 애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그런 또 고자질 프레임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했는데 신고하고 두 번째 했는데 또 신고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쟤는 신고를 하니까 내가 학교폭력 가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겠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해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쟤는 괴롭혀도 신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더 괴롭히고 더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많이 일어납니다. 학교폭력의 어떤 피해를 입고 내가 지금 있다 이렇게 한다면 작은 피해부터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피해를 신고하고 또 신고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좀 자꾸 고자일 프레임 이런 걸 씌워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을 100%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그렇게 되면 쟤는 원래 그런 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가해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게 피해자도 보호를 하지만은 이게 가해자도 사실은 이걸 보호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유명한 배구 선수 또는 농구 선수, 축구 선수 이런 이제 유명인들이 학교 폭력 이슈가 돼가지고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또는 이제 방송에서 이제 하차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뉴스로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은 학창 시절에만 이렇게 있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때 학창 시절에 했던 그런 나쁜 행동들이 내가 어른이 돼서도 그것을 그때 그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 자신을 공격하는 어떤 칼날 또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바란다 또는 큰 성공을 바라지 않지만 내가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학창시절에 학교폭력 가해하는 것을 이렇게 멈추고 자기가 잘못되는 행동을 빨리 수정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사상 또는 행동, 실수 이런 거에 물들기도 해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나쁜 저희가 흔히 빌런이라 그러잖아요. 악당 역할 이런 게 막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저런 악당도 때로는 필요해. 이런 사고방식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많은 혼란을 겪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사고를 했다고 사회에서 이렇게 매장당할 그런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빨리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고 정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회는 빨리 잡으면 잡을수록 좋다. 그리고 내가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라면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을 빨리 사과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잘못한 것을 알지만은 이걸 인정하기 싫은 마음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딸 5살 딸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너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한 거 빨리 사과해. 그러면 사과를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렇지만 그걸 부모님이 알려주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게 그 아이를 진짜 올바른 사회인으로 키우는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기회는 빨리 잡으면 잡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피해자 부모라면 우리 아이가 작은 일부터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너무 늦게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좀 커졌을 때 이제 사건을 인지하시고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그때 이제 아이들의 마음 또래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못했던 그 마음을 부모님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다그친단 말이에요. 밖에서 맞고 왔는데 집에 오면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어? 너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너 왜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네가 그렇게 멍청하니까 맞고 다니는 거야. 이런 오히려 아이한테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런 아이한테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거 멈추시고 또래 청소년들 또는 학생 시절에 이 아이들은 정말 또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또는 어른의 세계와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